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에 표면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그렇죠.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 그리고 중동 평화에 대한 짙은 기대감이 돌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안도의 랠리를 펼쳤거든요. 맞아요. 다들 한숨 돌리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이 진정 평화가 찾아온 날이라면 유럽 증시에서는 왜 방위산업 주식들이 폭등을 한 걸까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이랑 그 변동성의 끝판왕이라는 비트코인은 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동시에 찍어버린 걸까요? 진짜 기묘한 현상이죠. 주식시장은 막 평화가 왔다고 축포를 쏘아 올리는데 FICC 시장의 거대 자본들은 미친 듯이 벙커를 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배움을 즐기고 호기심으로 무장한 당신, 오늘 저희가 분석할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는 바로 이 기묘한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쏟아진 데이터들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쏟아낸 방대한 데이터들 사이에서 이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본시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 자본시장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문법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방금 유럽 증시의 방산주 폭등을 언급하셨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무기 팔 곳이 없어지니까 악재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부 오르고 독일 DX나 영국 FTSE 같은 유럽 주요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어요. 겉보기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전형적인 안도랠리란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종전 협상 그 자체보다 종전 이후에 벌어질 각국의 예산 재편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재편성이요? 네, 지난 몇 년간의 지정학적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고가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 흐름이라면 되게 묘한 역설이 발생하는데요. 충성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건 시장이 이 평화를 영구적인 안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휴식기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전쟁 중에는 오히려 무기를 새로 찍어낼 생산 라인이나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지만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주국방 예산을 통과시키고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는데 막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은 결코 도덕적인 평화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에만 반응합니다. 기존에는 미국이나 나토 우산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맞아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안보 논리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국방 예산을 GDP의 3%, 많게는 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상은 거대한 국방 예산 지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열리는 셈입니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부추기기 위한 청구서가 방산주의 급등으로 나타난 거네요. 이 재건과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준비라는 테마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과도 아주 정확히 맞물려 들어갑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지표 보셨죠? 아, 진짜 황당할 정도였어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의 종가가 전부 다 전일 대비 등락률 0.00%로 마감됐습니다. 지표만 딱 보면 어제랑 변동이 아예 없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하루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장중 흐름은 완전히 롤러코스터였단 말이죠. 특히 나스닥은 장중 무려 2% 가까이 급등락을 반복했어요. 와, 장중 2%면 엄청난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5년 내 최장 랠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수는 0.00%에 묶여 있는데 내부에서는 펄펄 끓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니고요. 시장 내부에서 자금의 아주 거대한 위치 이동,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 시장 전체를 들어올릴 만한 신규 자금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돌았다. 네,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에 몰려있던 스마트머니가 수익을 딱 실현하고 그 자본이 이른바 넥스트 성장주로 공격적으로 쏟아져 들어간 하루였던 거죠. 실제로 오늘 섹터별 움직임 리포트를 보니까 부동산은 7.42%, 에너지는 2.00% 올랐고요. 자유소비재 섹터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유틸리티나 생활필수품 같은 방어주는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특히 넥스트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액티브 ETF가 무려 20%대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마침 중동 평화라는 거시적 핑곗거리가 생기니까 거대 자본들이 얼른 짐을 싸서 다음 먹거리로 이동을 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장밋빛 노테이션 이면에 매우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미 의회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접근을 강력하게 규제하라고 SEC에 촉구했다는 소식이 랠리 뉴스에 슬쩍 묻혀서 나왔거든요. 아, 그 뉴스 보셨군요.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진짜 단층선, 그러니까 폴트라인입니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은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을 향한 자본 통제망은 겹겹이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자국 내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이 SEC 규제 촉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 시장을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쪼개버리겠다는 구조적인 디커플링의 연장선인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대체할 미국의 넥스트 성장주나 우방국 기업들로 자본이 쏠리겠네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쏠리게 만드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생태계에 더 큰 프리미엄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경색을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나비효과입니다. 결국 무기 대신에 금융 규제라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미국의 이런 넥스트 성장주를 향한 공격적인 자금 이동, 그리고 재건이라는 테마가 결합되면서 오늘 아시아 특히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폭발을 했어요. 1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6천선을 뚫고 6,100선 안착을 시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2.68% 상승했고요. 아시아 최고 상승률 아닙니까? 맞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도 5.35% 오르고 네이버 4.96%, LG화학 4.39% 아주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보통 미국의 나스닥 랠리가 터지면 한국은 반도체가 독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기술주 랠리를 따라가죠. 근데 오늘 코스피 상승률 압도적 1위는 무려 6.27%나 급등한 건설업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아까 유럽 방산주 급등이 자국 안보를 위한 내부 재건 베팅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 건설주의 급등은 중동이라는 외부 재건 시장을 향한 기대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 그동안 전면 중단됐거나 멈춰있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플랜트 사업들이 일제히 재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들이 쏟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 건설사들은 전통적으로 그 중동 대규모 인프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와 수주 능력을 증명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은 기술주 상승에도 베팅을 하지만 평화협상 타결 시에 가장 직관적이고 거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건설 섹터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킨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아주 매끄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랑 신용잔고, 즉 레버리지를 일으킨 B2 규모가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포모 매수세가 극에 달한 거죠.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심리요. 근데 정작 이 시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흐름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단 말이죠. 이 대목이 아주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개인들의 빚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건설주나 주요 섹터에서 차익을 싹 실현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뒤늦게 파티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시장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낙관론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결합할 때거든요. 코스피 6천 돌파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투자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너무 쉽습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네,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급증한다는 건 시장에 아주 작은 거시적 충격만 가해져도 연쇄적인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는 유동성 함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끔찍하네요.
지정학적 호재라는 재료는 이미 시장 가격에 다 선반영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었죠. 지금 당장 시장에 뛰어드는 자본은 이미 일어난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일 잉여 현금 흐름을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매우 위험한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겁니다. 샴페인이 터진 파티장 한가운데서 취하지 않고 몰래 출구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화려한 파티장 밖의 지표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제기했던 기묘한 모순, 바로 채권, 환율, 원자재가 모여있는 FICC 시장의 경고등 말입니다. 이쪽 지표들을 보면 정말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다들 파티장에서 춤추는 동안 이 동네는 조용히 구명조끼를 껴입다 못해 막 방공으로 피신하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미국채 10년물 금리만 봐도 FOMC의 매파적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OBP 상승한 4.242%를 기록했잖아요. 금리 상승 압력이 전혀 안 꺾인 거네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71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수치죠.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 강세로 0.6포인트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는 무슨 브레이크 고장난 차 같아요. 국제유가 WTI도 종전 비대감에 급락했다가 결국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주식시장은 미래의 이익 성장 가능성에 환호하지만 채권과 환율 시장은 현재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균열을 가장 먼저 그리고 냉혹하게 반영하거든요. 균열이요?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고착화될 거라는 시장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게다가 1,470원대 환율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펀더멘탈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고요. 수출 대기업들 실적은 환율 효과로 부풀려져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데 자본시장 밖의 거시경제는 수입 물가 폭등이랑 자본 유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양극화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결과물이 바로 오늘 리포트에서 포착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 숫자 진짜 신기하지 않았나요? 정말 기이해요. 리포트상 두 자산 가격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로 찍혀 있습니다. 국내 순금 시세는 이제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10만 달러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다들 경제 호황 올 거라고 위험 자산을 미친 듯이 사모으는데 왜 동시에 궁극의 안전자산인 금이랑 새로운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에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이 지점이 오늘 글로벌 시황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 랠리는 특정 기업이나 섹터의 마이크로한 성장에 베팅하는 행위잖아요. 네, 기업이 돈을 잘 벌 거다. 이거죠. 반면에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 폭등은 전 세계 법정화폐 시스템, 즉 매크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해지하려는 거대 자본의 구조적 움직임입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 재건을 하려면 각국 정부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마구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화를 유지하고 국방력을 키우려고 정부가 빚을 늘릴 거고 그 빚을 감당하려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종이돈 가치는 쓰레기가 될 거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축통화국조차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직면할 거라는 공포입니다. 와, 무섭네요. 그래서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증명된 실물 자산의 끝판왕인 금, 그리고 국가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디지털 희소성의 끝판왕인 비트코인으로 자본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평화라는 축제 속에서 주식을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기 위해 금과 비트코인을 창고에 쌓아두는 이중적인 심리가 바로 그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가격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겉으로는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지만 등 뒤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인플레이션 폭탄에 대비해 방패를 꽉 쥐고 있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하루 시장에 반영된 화려한 기대감과 그 기저에 깔린 서늘한 공포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기대감이 거품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추세인지 판가름해줄 검증의 시간표를 확인해봐야겠죠. 네, 이번 주 후반부에 굵직한 매크로 지표들이 대거 대기 중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한국 실업률과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됐고 내일 목요일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요일 경제 지표들이 이번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테스트할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일단 중국 1분기 GDP 예측치가 4.8%로 예정돼 있고요. 산업 생산이나 실직률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미국 쪽도 만만치 않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오잖아요. 한국은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도 있고요. 네, 이 지표들은 현재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경제 연착륙 혹은 무사력 시나리오가 실제 실물 경제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진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입니다. 4월 17일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아, 하는 총재님 진짜 머리 아프실 겁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은행은 거대한 금융 유압 프레스 사이에 끼어있는 꼴이에요. 코스피는 6천을 돌파하면서 자산 시장이 펄펄 끓고 있는데 환율은 1,471원이라는 아찔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압 프레스라는 비유가 딱 맞아요. 이 상황에서 금통위는 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논리로 금리를 결정해야 합니까? 금통위의 딜레마는 역대 최악일 겁니다. 한쪽을 풀려다간 다른 한쪽이 완전히 붕괴되는 구조에 갇혀 있거든요. 만약에 내수 부진과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구제하겠다고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1,471원인 원달러 환율 하단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걷잡을 수 없는 외국인 자본 이탈에 수입할 인플레이션 폭등을 맞게 될 텐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요. 그건 부동산 PF 리스크를 비롯해서 비수로 버티고 있는 내수 경제의 뇌관이 터져버릴 위험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더 기형적인 건 이 환율 때문에 기업들 희비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코스피를 6천 위로 끌어올리는 주역인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 대기업들은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고환율이 오히려 기록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고 있어요. 내수는 고금리와 고환율에 질식해 가는데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환차익으로 축배를 드는 철저하게 분리된 두 개의 경제 트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금통위의 결정과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속에는 이 기형적인 양극화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그대로 묻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결국 금요일 결정은 단순한 금리 숫자의 등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글로벌 자본이동과 환율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느 쪽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해지할 것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겁니다. 목요일에 미국, 중국 매크로 지표, 그리고 금요일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맞물리면서 현재 환호가 계속될지 아니면 이성적인 조정을 거칠지 결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파헤쳐본 방대한 데이터들을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은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종식과 평화라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하루였죠. 이로 인해 미국 나스닥은 자금의 거대한 로테이션 속에서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요. 한국 증시는 건설업의 폭등을 필두로 단숨에 코스피 6천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면의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방산주는 전후 자국 안보를 위한 무기 재건이라는 명목으로 급등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1,470원대의 높은 환율은 구조적인 거시 경제의 불안정을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각각 10만 3천 달러에 도달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적입니다. 평화의 이면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법정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거대 자본들의 필사적인 해지 움직임을 열실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총성이 멈추고 폭탄이 오가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의 갈등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수 있죠.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력 분쟁의 리스크가 거친 지금 글로벌 강대국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미 규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미 의회가 중국 기업에 대한 자본 통제를 촉구했듯이 각국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쌓아 올리는 총성 없는 금융과 자원의 전쟁,
2라운드가 이제 막을 올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식판의 붉은 숫자는 내일 당장 파란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평화 이면의 청구서, 재건이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그리고 화폐 시스템에 대한 공포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화려한 랠리에 취하기보다 그 다음 벌어질 체스판의 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읽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한 이 깊은 맥락이 당신이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는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청취자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를 응원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가장 날선 시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